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금 더 소화하는 하루가 됐습니다. 지금 3대 지수 종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도 뭐 그렇게 크게 밀린 거 없습니다. 장중 내내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상승세에서 약간 좀 쉬어가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약보합 정도 수준을 보여주면서 3거래일 만에 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예상을 상회한 소비자 물가지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더 강한 긴축, 그리고 고금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 상승하면서 다시 12,000선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보다 탄력은 좀 줄기는 했지만 2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물가 파도를 넘어가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섹터 평균으로 봐도 얼마 안 내려갔습니다. 0.03%. 최근 2거래일 연속의 상승세에 비하면 약간은 좀 밀리는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역시 물가지표를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강했던 것이 경기 소비재였습니다. 경기 소비재 내부적으로는 혼조세였었지만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왜곡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1%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IT, 서비스 이런 기술주, 성장주가 상승세를 탄다라는 점 어느 정도 시장은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IT 쪽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0.4% 올랐고요. 서비스 쪽도 성장주 쪽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1.0%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한 가운데 이제 기술주 중심적으로만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기술주들 보합권 중심으로 등락한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크게 변동 없이 비교적 잘 CPI를 소화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장주들 보게 되면 테슬라가 아주 눈에 돋보이는 모습이죠. 무려 7.5%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이날 테슬라한테는 호재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호재가 악재를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헤지펀드의 전설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의 3배까지 늘리게 되면서 테슬라에 관련된 긍정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줬고요. 여기에다가 테슬라 측에서도 모델 Y와 관련된 차값을 다시 한번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 인상한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 수 있기 때문에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도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기가팩토리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들이 이러한 악재를 덮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가 강한 가운데 GM도 선방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내려가는데요. 개별적인 악재였습니다. 배터리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매출을 담당했었던 이런 효자인 픽업 트럭의 생산과 출하를 전면 중단한다라는 발표 속에서 이날 포드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반도체 체크하겠습니다. 앞서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타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조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눈에 띕니다. 5% 이상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경쟁,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글로벌 파운드리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8%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 이런 메모리, 비메모리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은
상승세를 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장비주들은 1% 중반의 견조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소비재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다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물가 부담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담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코카콜라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런 필수 소비재들의 흐름이 약했던 반면에 여행이라든지 조금은 선택이 가능한 소비재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리어트가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4%대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이런 것은 여행 예약이라든지 다른 숙박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쪽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달러 약세 속에서 올라갑니다. 이 밑에 위치되어 있고요. 금과 관련된 누코어가 2.1%, 그리고 구리와 관련이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도 2%, 그리고 철강과 관련된 스틸 다이내믹스도 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날 시장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상당히 잘 움직였습니다. 특징 좀 보겠습니다. 차량 렌탈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에어비스 버짓이라는 종목인데요. 4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27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10.46달러,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 주당 순이익이 급증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아주 좋게 봤습니다.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이 차량과 관련된 가격 정책도 올렸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무려 10.6%나 급등했고요. 밑골이 달면서 장중 내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종가는 244달러입니다. 다음은 여행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에어비앤비인데요. 시간 외에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이것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은 매출이 19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0.48달러, 모두 다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전망도 아주 강력하게 냈는데요. 예상은 16억 8천만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사측에서는 17억 5천만 달러에서 18억 2천만 달러까지 더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사측에서는 숙박 손님 수요가 작년 내내 계속해서 강했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3.8%, 지금 이 숫자는 시간외 거래까지 합해져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시간외에서는 거의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에서는 그동안 기다려왔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보합권에서 잘 마감이 됐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상보다 다소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CPI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0.5%, 전년도에 비해서는 6.4%가 상승해 각각 0.4와 6.2%였던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했는데요. 이로 인해 CME의 연방금리 선물은 5월의 금리 인상 확률을 어제 72%에서 CPI 발표 직후 74.3%로 소폭 상승 예측했고, 오늘 미국 국채금리 역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연이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IT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고, 대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했던 점이 물가 상승 우려를 어느 정도 감소시킨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다국적 회계 기업인 KPMG의 다이앤 수앵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가 지금과 같은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고물가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오늘 시장의 상승을 저지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CPI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날 나스닥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테슬라가 급등했다라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소로스 펀드가
작년 4분기에 테슬라와 아크 ETF 등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을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소로스 펀드는 지난 4분기에 테슬라 주식 24만 2,399주를 매입했으며 이것은 약 270%가 늘어난 것으로 이 펀드가 소유한 테슬라 주식은 33만 2,006주로 집계됐으며 또한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상장 지수 펀드 역시 50만 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준비하는 사이 소로스는 트위터 보유 주변을 전량 청산했고 팬데믹 기간 수요 급증에 큰 매출을 올렸던 줌 커뮤니케이션스의 주분 역시 전량 매각한 반면 피트니스 자전거 업체인 펠로톤 인터랙티브의 지분을 약 370%가량 크게 늘렸고 중고차 판매 업체 카바나, 차량 공유 업체인 리프트와 우버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인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블록의 주식 약 1,720만 주, 실버 캐피탈,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지분도 늘렸으며 캐피털 원 파이낸셜, 시티그룹,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스 그리고 포드 모터스의 지분을 늘렸으며 제너럴 모터스의 지분 역시 50만 주 매입한 것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지 소로스 효과가 테슬라의 급등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볼 것은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되겠는데요. 자, 발언들 우선 어떻게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막바지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올해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통화정책이 작동하도록 그 자리에 둬도 될 만큼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지난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드러내면서 당장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노동시장 덕분에 연준이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물가 안정 목표인 2%대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업률이 올해 4%를 소폭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본다면서 고용시장의 호조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긍정적인 이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사업에 참전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율주행 택시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마존이 소유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죽스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봇택시로 직원 셔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시험 운행은 죽스 본사가 있는 포스터시티에서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을 태우고 약 1.6km가 떨어진 두 건물 사이를 오고 가는 무료 셔틀 서비스로 진행됐다면서 로이터는 상업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마존의 주가는 0.16%가 상승해 $99 7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내일 예정된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월 소매 판매량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1.9%의 증가이며 이어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인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 전미 주택건설업협회의 2월 주택시장 지수가 이어지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시스코 시스템스를 시작으로 바이오젠, 크래프트 하인스, 진로, 선파워, 쇼포파이, 트윌로, 시놉시스,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보스턴 비어, 크리스피 크림, 그리고 로크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이 CPI와 관련해서 소화하는 움직임으로 하루를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초반에는 약간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CPI 결과 자체가
또 마냥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이 0.1%, 그리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럽 장중에서 나온 이슈를 보게 되면 영국의 실업률이 나왔었습니다. 실업률은 3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3% 후반대를 유지를 해주게 되면서 안정세를 띄었다는 거, 이날 CPI 소화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줬던 또 하나의 깔려있는 호재였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장중에 $80를 넘어섰다가 다시 또 내려옵니다. 79.06달러가 되겠고요. 1.3% 밀렸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쪽에서 올해 전략 비축유와 관련해서 2,600만 배럴을 방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2015년 예산법하고 육상 운송정비법 의무조항 때문에 이렇게 방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유가가 좀 떨어졌고요. 구리 가격은 달러가 좀 약세를 띠면서 0.8% 올랐습니다. 다시 $9,000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지표가 물가지표가 좀 부담이 되게 되면서 위험자산보다는 좀 더 안전자산에 가는 흐름들도 나왔는데요. 금값 0.1% 올랐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3.8bp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